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하겠습니다,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 시장은 정말 언제까지 빠질 탓인지, 네. 정말 어제 사실 잘 버텼다 생각하고 오후장에 그래, 낙폭 줄였어, 나이스 했는데 네. 오늘 더 밀리고 있어서 속이 좀 상합니다. 왜 그러는 건지 오후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어요.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키워드는 러우 전쟁 리스크예요. 사실 지금 그 FOMC 여파도 있긴 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큰 몫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네. 일단은 FOMC 회의에 대한 여파도 남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확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잘하면 또 이 어떤 휴전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오늘 중에는 지금 이 중국의 시진핑이 뭐 전쟁을 준비하라 뭐 이런 뉴스까지 나와주면서 좀 불안한 감에 좀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심할 정도로 빠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 어떤 급락장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심하게 좀 빠지고 힘들 때쯤이면은 어느덧 반등이 나왔던 걸 본다면 우리가 지금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푸틴이 군사 동원령을 내렸죠. 이게 지금 시발점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19만 명의 어떤 병사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이제 병력을 잃으면서 10만 명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0만 명이 러시아군에 합류할 것이다. 그 30만 명을 지금 군사 동원한다는 겁니다. 뭐 전체 인구의 뭐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핵을 좀 굴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이 푸틴의 어떤 총알바지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외 탈출 러시아가 이어지고 있죠. 뭐 팔 부러지는 법까지 이 검색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것이고 좀 세게 나가는 모습이고 또 여기다가 러시아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네 군데에서 주민 투표를 시작해서요. 이 주민 투표를 해서 러시아 지역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 땅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그림을 좀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틴의 계획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지금 요 그 빨간색 부분이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인데 이 헤르손하고 그다음에 자포리자 원전 있는 곳이죠. 여기하고요. 요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 두 곳까지의 합의 네 군데를 주민 투표를 해서 러시아 땅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러시아가 말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 땅에 포탄이 떨어진다면은 핵무기를 쓸 거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 지역은 지금 싸우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영토 회복을 위해서 지금 공격하는 곳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영토 회복을 위해서 공격한다면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확정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원래 11월 4일 날 투표를 하려고 했던 건데 11월 4일 날 지금 앞당겨서 오늘부터 투표가 들어갔고 다음 주 화요일 27일까지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이게 어쨌든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확전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친 거니까요. 휴전으로 갈 수 있을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포로까지 교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틴의 절친인 정치인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55명 포로를 내줬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그 아조 연대원 108명을 포함해서 지금 215명의 그 포로를 좀 줬습니다. 어저께요. 그래서 포로까지 교환하고 있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 조건을 지금 또 내걸고 있어서 휴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질질 끄는 것보다는 확전이냐 휴전이냐 그게 다음 주 화요일 안에 결정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좋은 내용과 안 좋은 내용과 좋은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거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진짜 이 러시아가 핵을 쓴다고 한다면은 그건 제가 볼 땐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부터 좀 안전부터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가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좀 가장 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쨌든 지금 이 환율 같은 경우도 더 이상 급등이 나오지 않는 것만큼 이 어떤 FOMC 회의했던 여파는 아마 오늘 뭐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전일에도 이런 시장에서 무언가를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 좀 고민하면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수익이 지금 30% 넘게 네. 났어요. 지금 제작진이 안에서 어제 이거 넥스트칩 이야기할 때 벨 쳤냐 안 쳤냐, 벨 눌렀냐 안 눌렀냐 논란이 있던데 어땠습니까? 어제? 제가 벨은 일부러 안 눌렀어요. 벨 누르시면은 네. 너무나 또 이제 이것만 보실 것 같아서. 어.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정보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 네.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제는 벨 눌렀어야 되는 것 아니, 같은데요. 충분히 제가 이제 강조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고, 특히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이 ARM 관련해서 오늘 보시면 다 이 ARM 관련해서 다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한 10%대 있었는데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10% 이상의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이틀 만에 31% 정도의 수익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 ARM 관련된 인수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ARM과 지금 그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그러니까 남은 하반기를 시장을 주도할 종목이 바로 자율주행과 로봇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목표가를 13,000원 이제 오늘 딱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13,000원 아래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또 매수 한번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ARM 관련해서는 10월 달에 다시 한번 또 모멘텀 생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과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수급이 확실한 종목들만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요것 말고 어제 말씀드렸던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올라갔었죠. 그런 모습이 있어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좀 접근해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잠시 뒤에도 이와 같은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청담 글로벌, 이것도 지금 사실 그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도 5% 이상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가요. 지금 후반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잠깐 빠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이거는 매수가 괜찮다 보는데, 왜냐하면 홍콩하고 중국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홍콩이 푼다는 이야기는 중국이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국도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청담글로벌은 중국향, 그러니까는 지금 징중닷컴에서 매출이 85%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향 화장품이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이 풀리면은 지금 이 청담글로벌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스크 제한한다 그러면서 몇 개 화장품 종목들이 올랐다 말았지만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푼다 그랬을 때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게 청담글로벌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지금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해라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 로보티즈. 역시나 지금 내용이 확실한 로봇주, 자율주행, 그다음에 청담글로벌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또 고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또 급등이 시작했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죠. 결국엔 내용이 확실한 거고요. 일단 이 주도 섹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기 쉬운 겁니다. 일단 LG전자가 10%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금 3대 주주이고, 또 제가 생각에는 남은 4분기 동안 자율주행과 로봇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관련자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는 어쨌든 내용이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만에 30% 수익이라서 사실 빵빠레를 울리면서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은 터라 왜 배를 누르지 않았냐 네. 오히려 되려 성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네. 요 다음 거는 또 배를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 이 다음 종목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네. 내용도 확실하고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확실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은 시장이 좀 주춤할지라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벨이 울렸습니다. 현덕의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어떤 키워드냐면요. 리튬 연일 급등인데 지금 근데 이거 네.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죄송해요. 네. 리튬가가 최근에 급등해서 이 관련주들이 이미 한 차례 시세를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도 관련주가 올라갔었고, 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다음 달부터 리튬을 생산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뭐 성일하이텍이라든가 뭐 세빛이라든가 이런 정보도 보시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리튬 가격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리튬 관련주 중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벨까지 쳤으니까요. 한번 좀 유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폭등하는 정제 리튬 가격 1년 전 비해서 4배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내용 좀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리튬 염을 정제한 탄산 리튬 가격이 1톤당 7만 1,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년 전과 대비해서 지금 4배가 올라왔고요. 지금 왜 이렇게 올랐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가장 크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지금 전기차 수요가 또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가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가 팔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터리 소재 핵심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이 기업들이 리튬 경쟁에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폐배터리 올라갔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중국 신장에서 이제 리튬을 또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유럽이 중국 신장을 강제 노동법으로 제재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공장들이 또 이제 중단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탄산 리튬 정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은 리튬에 대한 수요는 많고 리튬을 차지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 지금 그 차트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온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인데 요때부터 올라왔어요. 아마 작년에 올랐던 거 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더 올라가고 한번 고점 찍고 나서요.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리튬의 수요가 좀 많은 상황이고 공급은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을 만드는 데 핵심 원료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만드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리튬을 만드는 핵심 그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다음 달부터 생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리튬 관련 핵심 소재 종목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해서 소재의 핵심과 관련된 종목이다. 네. 어떤 종목일지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리튬 하니까 이미 좀 오른 거 아닐까 걱정하셨는데 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덕이 덕분의 종목은요. 바로 영풍입니다. 네. 영풍이 이제 리튬 쪽에 하는 걸 아마 처음 아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사업 진출 선언하면서 실제 생산 준비까지 완료가 돼놨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은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를 최초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가 뭐냐면은 이 리사이클,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것들은 이제 금속에서 추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추출할 때 그 과정에 쓰이는 원료가 바로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해상 기술을 통해서 뭐 니켈이라든가 구리, 망간, 리튬 이런 것들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건데요.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은 95% 회수할 수 있고 리튬은 9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쓰이는 원료가 바로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를 바로 다음 달인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4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2024년까지는 사용 배터리 연간 2만 톤 규모의 1차 상용화 시범 공장 운영하는데 지금 배터리 연간 사용 후 연간 배터리 2만 톤이면요. 전기차 8만 대분이거든요. 그리고 2030년도에는 리튬 코발트 등 연간 70만 톤의 규모의 배터리 소재 원료를 생산할 계획인데 그거는 약 5조 원대 매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었는데요. 이 리튬 플레이크 생산을 통해서 리사이클에 진입하게 되고요. 여기서 5조 원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발표하면서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생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왜 가능한가 봤더니 지금 건식용 리사이클링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데 습식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재활용을 위한 처리 과정이 상당히 길고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건식으로 했을 때 시간도 짧고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른 기업보다 훨씬 월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음 달부터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 나오는 게 먼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영풍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 보시면 뭐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다 미래나우텍 다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영풍 같은 경우는 인재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폐배터리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올라섰다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3주간의 어떤 매물 소화를 끝내고 인재 2차 상승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자, 어제하고 오늘 보시면
시장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정 매수가 세게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폐배터리의 새로운 종목으로 영풍을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7만 원까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8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영풍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87만 원, 손절가는 6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가 바로 매수 가능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풍을 저희가 종을 울리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일지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자율주행이다. 또 자율주행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4분기에는 이 자율주행과 로봇이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인데 네. 내용을 좀 먼저 보시죠. 현대차 그룹에서 또 이 자율주행 쪽에다가 통틀어서 약 12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 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잘 정리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 자율주행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12조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12조를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커넥티비티와 자율주행 쪽에만 신산업 관련 기술 개발 투자에 4조 3천억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까지는 어떤 개발을 주도한다기보다는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주도해서 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또 OTA 기능이거든요. 바로 이제 연내에 모든 신차를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원격으로 이제 좀 그 업데이트하는 걸 좀 말하는 건데 작년에 이제 GV6에 처음 탑재된 이 무선 업데이트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연내에 모든 신차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모든 신차를 이 커넥티드 카로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이제 어떤 그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미국 앱티브와 만든 합작법인 이 모셔널이 있는데 이 모셔널이 SW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벌써 내년에 지금 레벨 4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에 있어서 벌써 시험 서비스가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그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봇 택시로 레벨 4를 자율주행 이 카일링 서비스를 하는데 바로 지금 현대차의 서비스 역량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또 칩을 만드는 그 반도체 회사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칩입니다. 자율주행 내에서 반도체 칩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어떤 종목일지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텔레칩스를 갖고 오셨어요. 네. 최근에 이 종목도 많이 좀 거론됐어요, 방송 중에. 사실 자율주행에 있어서 네. 텔레치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알려져 있던 건데 최근에 자율주행 치고는 많이 못 갔거든요. 근데 인제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능형 차량용 반도체 펠리스 핵심 기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차량하고 이제 스마트 홈 솔루션을 위한 반도체를 개발하고 설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바로 ADAS에 가능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 이 매출 86% 이상이 바로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 AP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22년간 이 지능형 차량 반도체의 어떤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투자하고 그런 제품을 개발하면서 국내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고객이 현대차, 삼성전자인데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가 주요 고객사인데요. 지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카오디오하고 이 AVN 응용 제품 라인으로 추가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이외에 일본하고 중국을 해외 고객사로 지금 또 매출 증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는 그냥 자율주행 탐험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실제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보시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급등한 종목도 꽤 많죠.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에다가 지금 ARM 협업이 돼 있는 건데 지금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인제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좀 잘 만들어 놨고요. 이 바닥을 올라서는 모습이 좀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7,5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였습니다. 이번에도 또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한 주 동안 현덕이 덕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자율주행 로봇 이쪽에서 저희가 성장 목걸이를 그렇죠. 찾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텔레칩스로 여러분들도 한번 수익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4시 무료 방송이 있는데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아마 공포에 좀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이런지를 알면은 그래도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용하고요.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도 좀 정리해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퇴근길에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신 분은 꼭 오셔갖고 네. 이게 시황을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객관적으로 대응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꼭 체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